새벽 빗소리에 깬 분들 많죠? 지금은 날이 맑아졌는데요. 요즘 빗소리가 들리면 중간에 일어나서 큰 비가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하는 게 습관된 것 같습니다. 지난 수해 때 도로 배수구에 쓰레기들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난리를 겪고도 거리에 쓰레기와 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야속하다가도 그러고 보니까 요즘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본 적이 있나?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양심에 호소하거나 무단 투기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도로에 쓰레기를 버릴 공간을 확충하는 것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세상에 한쪽 면만 살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8월 23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페스티벌의 The Way 듣고 왔습니다. 변지우님이 웅디 어제 푹 주무셨어요? 얼굴이 뽀예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그 세책 때문에 기자간담회를 하고 와가지고 얼굴에 분칠을 좀 했습니다. 텁텁해요. 분칠할 때마다. 아유 텁텁해. 이거 어떻게 매일 하세요? 아이고. 자, 오늘도 변함없이 9296님, 정기수님, 전영희님, 이미아님, 장세정님, 이영희님, 정하나님, 정혜림님, 정소희님, 류문숙님. 아이고 오늘 선착순 10분 반갑습니다. 출첵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쭉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 좀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발 거리에 담배꽁초 좀 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 전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다들 마음은 한결같은데 이 잘 안 되네요. 비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게 꽉 찼을까요? 배수구가. 그것도 담배꽁초로. 아이고 참. 단속을 좀 당분간 강화하면서 쓰레기통도 좀 확충하고 그런 노력이 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재밌었던 일, 속상했던 일, 일상 속의 다양한 일들 4부에서 우리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징쇼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이 처서예요? 네, 오, 처서면은 가을. 그렇죠. 아이고야. 확실히 습기가 덜한 것 같아요. 맞아요. 습기가 있을 법하거든요. 왜냐면은 새벽에 비가 왔으니까. 맞아요. 근데 습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습기 좀 있긴 한데 예. 이게 평소 같았으면 한 2주 전에 만약에 이렇게 비가 왔으면 그러면 한 95% 같지. 난리가 네. 났을 텐데. 막 그 스마트워치에서 지금 수영 중이십니다 막 나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몸이 막 끈적끈적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저도 진짜 가을이 오긴 오나 보네 싶은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오긴 오나 봐요. 그렇군요. 확실히 계절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가는군요. 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모두가 깜깜한 에너지의 날입니다. 혹시 어제 저녁 9시에 알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어제가 몇 번째였지? 어제가 19번째였어요. 한꺼번에 소등을 하는 날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9시가. 네, 혹시 주변도 좀 깜깜해지던가요? 저 어제 9시에 집이 없어가지고 실천은 못했는데 무슨 날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집 주변에 좀 큰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밖에 봤는데 실제로 꺼지더라고요. 좀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우리 해낼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진짜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절약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작년에. 네. 그래서 올해 9시 집에 있으면은 꼭 해야겠다 싶었는데
아쉽게도 없어가지고. 아, 이게 만약에 저도 껐는데 예. 저는 꺼졌는데 막 주변이 안 꺼져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실천했지만 좀 허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물론 모든 집이 꺼진 건 아닌데 이렇게 꺼지니까 좀 저는 보람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의 날 얘긴데요. 에너지의 네, 날. 어제 8월 22일이 19번째 에너지의 날이었고요. 우리가 매년 에너지의 날이 되면은 밤 9시부터 5분 동안 소등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의 날이라는 건 에너지의 중요성도 강조하고요. 예. 그리고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정한 날인데요. 19년 전인 2003년 8월 22일이 우리나라에서 역대로 최대 전력 소비를 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날을 잊지 말자.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제정한 날이었다고 해요.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몰라요? 몰라. 조국의 원수들이 알아요. 뭐야? 거기 뒤에 들으니까 알겠어요. 뭐야? 들어만 봤어요. 드라마 6.25 노래잖아. 어떻게 아니, 이걸 몰라? 들어만 봤어요. 이런 요즘 안 가르치나?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저 그래요? 들어봤어요. TV에서. TV에서 들어봤다고요? TV에서. 아니 이럴 수가. 뭔가 당연한 공감대가 형성될 줄 알았는데. 가르치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날을 잊지 말자. 네, 맞아요. 그래서 제정된 날이고요. 실제로 매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 절약이 필수가 됐죠. 그래서 어제 9시 우리 5분 소등을 했었는데 웅디가 얘기를 한 것처럼 실제로 일단 올해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고 작년 데이터를 보면은 작년에는 전국의 10개 지역에서 23만 명이 이 소등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무려 460 메가와트의 전력을 아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작년에 이 말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절약이 많이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확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걸 네.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4인 가구 9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이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5분만 껐는데도 이 정도면은 네. 만약에 이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면 진짜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참여해서 네. 뭔가 딱 하루만 1년에 하루만 10시 이후로 아예 그냥 다 끄기. 소등하기. 5분만이 아니라 그냥 자기 10시 이후로 자 그냥 다 빨리. 휴대폰도 하지 말고. 그러면은 장난 아니겠는데? 장난 아니겠죠. 와. 멋있을 것 같아요. 장난. 실제로 어제도 경주의 첨성대를 비롯해서 많은 문화재를 밝히고 있던 불도 5분 동안 소등이 됐었고요. 서울에서는 서울시청, 광화문, 덕수궁을 비롯해서 서울시의 주요 건물들 그리고 한강다리도 다 소등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확실히 상징성이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제 참여를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고 일상에서도 분명히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상에서 네. 실천하는 거. 그렇죠. 예.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기도 하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이번 여름에 또 유독 얘기를 많이 했던 에어컨. 그렇지. 네. 또 한번 짚고 가면 우리가 우선은 에어컨의 종류를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최근 5년 안에 구매를 하셨다면 인버터형 에어컨일 그렇지. 확률이 높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인버터형이라면 껐다 켰다 반복하기보다는 쭉 온도를 낮췄다가 그 다음에 희망 온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네. 반면에 정속형이라면 계속 켜놓는 것보다는 껐다 켰다를 오히려 반복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지간하면 정속형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예, 대부분 다 인버터니까 그 옆에 써져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맞아요. 모델명 한번 검색해 보시면 맞습니다. 인버터인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켜놓는 게 낫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냉장고 얘기도 해볼게요. 이 냉장고는 일단 냉장 기준으로는 너무 과하게 채우면은 이 냉기의 순환이 안 된대요. 그래서 냉장 기준으로 60% 이하로 채워놓는 게 제일 베스트, 가장 좋은 거라고 하고요. 안에 음식물을 그렇죠. 너무 많이 차 있으면 안 된대요. 근데 반면에 냉동실은 오히려 최대한 차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주변에 차가운 이제 음식들이 많이 있으면 방금 입고된 아이도 금세 차가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을 아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한 90% 정도로 냉동실을 채워놓는 게 좋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밥솥이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밥솥. 난 에어컨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전기밥솥이 진짜 전기 먹는 하마더라고요. 맞아요. 예. 집에서 이 전기요금의 25% 정도가 네. 전기밥솥에서 발생을 하는 거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저도 이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전기료의 25%가 전기밥솥에서 나온다. 4분의 1. 이야.
대단해. 그러니까 이게 보온 기능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사를 하고 나서 계속 보온을 유지하기보다는 우리가 먹을 양만큼만 짓거나 혹은 남은 밥은 밀폐용기에 담아가지고 냉동 보관하셨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게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도 1등급인 걸로 골라서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한용희 님이 인버터 에어컨은 환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셨는데 그 환기할 때 끄지 마시고요. 맞아. 그냥 켜놓은 상태에서 환기하는 거를 전문가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우리나라의 첫 공룡 천연기념물입니다. 공룡? 네, 그렇습니다. 화석? 맞아요. 화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공룡 화석이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화성 뿔 공룡의 골격 화성이 천연 기념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제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네, 2008년에 화성의 전곡항 주변에서 발견이 된 화석인데요. 우리가 청소 작업을 하던 한 공무원이 엉덩이뼈, 꼬리뼈, 양쪽 아래 다리뼈 등등 하반신의 모든 뼈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야. 근데 심지어 이 자리도 흐트러져 있지 않고 이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신데 완벽하게 거의 제자리에 있는 완전한 형태로 발견이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됐고 또 화성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라는 이름이 붙은 화성이 코리아 그렇습니다. 케라톱스면은 그 저기 언뜻 코뿔소처럼 생긴 개네요. 맞아요. 예. 뿔 공룡들을 거의 다 케라톱스라는 맞아요. 이름으로 붙여져 있는데 일단 코리아, 한국에서 발견돼서 코리아 케라톱스. 코리아 맞아요. 케라톱스. 그렇습니다. 지금 화석은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공룡알 화석 산지 방문자 센터에서 전시가 돼 있는데요. 여기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우리가 천연 기념물이 된 게 아예 확정은 아니고 지금 거의 확실시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심의를 통과하면 공룡 골격 화석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천연 기념물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대단한데요. 멋있죠? 근데 이름이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 예. 이거 뭔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만약에 목동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코리아 케라톱스 목동 엔시스가 되는 거죠. 진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활용하는 정식 명칭으로 붙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거 화성에서 발견돼서 화성엔시스구나. 진짜 맞아요.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 왜냐하면 이 종류, 그러니까 이 류로는 한국에서 처음 발견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희애 씨가 꾸며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퀴즈는 어디서 나옵니까? 첫 번째에서 나오고요. 힌트를 좀 강력하게 드릴게요. 첫 번째면은 우리 그 에너지. 그렇죠. 그 저기 소득 이야기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강력한 힌트. 숫자입니다. 숫자라고? 그렇습니다. 숫자? 이보다 더 강력할 수 없어요. 그거 아닌가? 1등급. 아닙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한 마리 더 가야겠네. 아니야? 날짜. 날짜. 네네. 이제 진짜 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확실하네. 네. 어제 날짜인가 보다. 너무 강력했다.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오후 9시에는 5분간 소등 캠페인을 진행하는 날 며칠일까요? 1번 1월 1일, 2번 8월 22일, 3번 12월 25일. 코리아 케라톱스라고 하니까 우리 홍수연님께서 파스 이름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릴 거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투의 1과 2분의 1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8월 22일이었고요. 자, 선정답자 김유경님, 이정호님 축하드려요. 햄버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반 정답자 마용진님, 0718님, 김희경님 축하드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보낼 준비하셨다가 바로 보내서 선물 꼭 타가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맛삼행제 노중훈, 탁재영, 이유석 세 분의 노탁석의 맛맛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은 이유석 소장님 출장 가신 관계로 노탁의 맛맛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김치 맛집이에요. 광고 듣고 두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 아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의 맛. 노중은 닥치요. 우리는 노탁이에요. 어딘가 허전하지만 영원한 맛선생님 할매 밥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웃어요 근데. 네. 여행의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피디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행으로 수다는 탁재영 PD입니다. 수다 떠는인데 수 떠는? 이게 왜 혀가 이렇게 말리지? 죄송한데 손이나 떨지 말아요. 네. 술을 떠는 손을 예. 떠는 네네. 이우수 소장님 자리를 비우시는데 네. 그러면은 힌트를 누가 내나요? 아니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 예. 가지 지금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구석 소장님의 이 부제를 음. 기점으로 코너의 성격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 사실은 이런 거였죠. 코너가 사실은 이제 식당을 소개하고 음식을 소개하는 코너인데 마치 그 식당을 내걸고 힌트를 파는 이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이구석 소장님이 안 오신 이걸 계기로 힌트를 없애겠습니다. 힌트를 없앤다고요? 네, 힌트를 없애겠습니다. 오. 정말 우리의 본질은 식당과 음식 소개와 음식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안 준비해 왔어? 예? 그래서 정말로 안 준비해 왔어? 아니 혹시 몰라서 준비를 했는데. 그리고 저는 말이죠, 웅기. 우리 1부 끝곡이 김은정 PD의 선곡이 1과 2분의 1 아니었겠습니까? 그랬죠. 마치 셋 중에 한 명 빠졌는데 1.5가 빠진 것 마냥 우리에게 어떤 암시를 주는 그렇지 않아. 그런 압박의 선곡이 아니었느냐? 피해식 쩐다. 쩔죠. 네, 그건 그래요. 전곡을 찌르네. 저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힌트 내겠습니다. 야, 인원이 적어져도 호흡은 다 안 맞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네. 김현일님이 부탁 말씀 주셨어요 두 분에게. 우리 아내 이휘자 씨의 생일인데 아침에 축하 안 해줬다고 뾰로통해 있어요. 저녁에 뭐를 먹어야 아내가 좋아할까요? 맛집 고수들의 아이디어 좀 부탁합니다 하시는데 약간 밑도 네네. 끝도 없게 하긴 하지만 네네네. 탁피디님 혹시 의견이 있습니까? 일단은 아내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아내분이 뭘 좋아하셨는지를 일단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 중에서 요새 안 먹었던 거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근데 만약에 그거를 모르면 좀 저녁에 진짜 당황스럽지. 전쟁 나겠네. 당황스럽죠. 일단 화가 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네네. 맞춰서 네네. 어지간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가 없을까요? 제육볶음? 물론 제육볶음이 있지만 제육볶음 살짝 빼고 저는 이렇게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예. 김현일님께서는 이 코너가 끝나기 전까지 사시는 동네 혹은 저녁 식사를 하고 싶은 동네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동네 식당 몇 곳을 전국 어디라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럴 땐 좀 멋있어. 왜냐면 지금 저 휴대폰에 전국에 있는 식당 5만 개가 들어있잖아요. 뭐 어디는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예, 바로 예. 알려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그 범죄와의 전쟁에 나오는 최민식 씨 같은 느낌. 이 수첩이 말이야. 15분짜리 수첩이야. 예. 야, 그럼요. 저거를 우리 작가님이 끝까지 모르고 지나가야 될 텐데. 뭐가요? 우리 보는 라디오 영상에 노중훈 작가 노종훈으로 나와 있습니다. 야, 이쯤 되면 하차라는 요구 아니야? 저거 누가 썼어요? 안 그래도 아까 시작하면서부터 예. 계속 뭔가 섭섭하신 뭐 어떤 네네. 눈치인데 예. 김은종입니까? 강민정입니까? 아니면 지금 휴가 가 있는 은채입니까? 이거 하차는 얘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닙니까? 아니야. 그 종자 아닌가 저 종자가.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치 맛집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거 좀 사실 김치 하면은 네. 다들 뭐 너무 좋아합니다마는 김치를 먹으러 어떤 특정 식당에 가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김치를 먹으러 가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공기 없어요? 저는 반찬으로 보통 나오니까. 국밥집들은 대체로 그 집 김치를 먹기 위해서 가요. 국밥을 먹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앙상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요. 그럼. 근데 소문난 국밥집은 다 기본적으로 김치랑 깍두기가 맛있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와서 그 한국 김치 맛을 제대로 보고 싶다. 그럼 저는 국밥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김치는 뭐 너무너무 뭐 말해 뭐 합니까? 가장 훌륭한 음식 자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네. 그 노중훈 작가님은 다른 어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요. 저는 아니 예를 들면 코스로 나오는 집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할 집인데 그 중에 김치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치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고 그렇지. 거기 자부심을 담아가지고 물론 다른 집 자부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정말 얼마라도 받고 파는 그런 집이 생길 정도로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요즘 배달 맛집들도 보면은 김치 뭐 정박지 이런 거 따로 석박지, 석박지. 정박지는 어디 정착하고 싶어요? 점을 남자는 네. 점을 눈 밑에 박지 점박지 석박지 이거 막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김치의 종류가 좀 많습니까? 점점 더 많아지고 김치는 그 단독 플레이 정말 언제나 주연이죠. 물론 조연 역할도 훌륭히 합니다만은 기가 막힙니다. 네. 왜 또 뭐 있어? 네? 아니. 야, 그 잠깐의 실수에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기뻐하시는군요, 우리 노종 작가님. 그래 석박지. 그새 바뀌었어. 그새 제 이름이 아니, 바뀌었습니다. 안 바꿔도 되는데. 그러니까. 안 바꿔도 되는데. 끝쪽자로 계속 가도 되는데. 노종훈이 괜찮은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허중 씨 홈페이지 노석쌤 만맛 게시판이나 허중 씨 인별그램에 정확한 식당 이름 다 올려놓으니까 오늘 나오는 식당들 찾아가고 싶으시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팟캐스트로도 이 코너 즐길 수 있습니다. 김치의 TMI 역사부터 알아볼 텐데 네. 이 뭐 역사 김치는 깊겠죠. 길죠. 예. 네. 숨가쁘게 가보겠습니다. 네. 네, 김치의 역사, 농경문화 정착과 역사를 같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농경문화 자리 잡은 게 기원전 4000년경. 그래서 벼, 기장, 조 뭐 이제 이런 게 주식으로 정착되면서 토기가 발달하죠. 그러다 보니까 토기에다가 이제 이걸 다 때려 넣고 끓여 먹는 죽과 같은 형태. 이제 이런 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토기가 있으니까 또 이제 여기다가 끓이다 보면 이제 찌개 문화도 발달하죠.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농업이 안정이 되면서 죽에서 밥으로 주식 형태가 변화합니다. 근데 이제 밥이라는 건 다 전분질이잖아요. 요걸 그냥 먹으면은 일단 맛이 좀 심심해. 그렇죠. 그리고 소화도 좀 어렵고 그래서 염분이 있는 채소와 어패류를 함께 먹는 게 좋은데 그래서 발달한 게 김치와 젓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상차림의 기본이 된 거죠. 그래서 3세기에 편찬된 삼국지 위서동의전이라는 데 보면은 고구려를 언급하면서 고구려 사람들은 선장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장양 세 글자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장양을 잘한다. 이게 뭐냐면은 술빚기, 장담그기, 젓갈담그기를 다 잘한다는 말이 여기 이제 포괄돼 있는 거예요. 술, 젓갈. 네. 술, 젓갈, 김치까지. 그래서 삼국 형성기 이전에 이미 음식물 정착 기술이 정착이 되고 그러면서 국토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예. 소금을 얻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물을 염장하는 기술이 일찍부터 발달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뭐 장아찌 같은 거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고추와 같은 향신료가 들어가는 양념김치는 우리나라만의 이제 독특한 거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김치의 독특한 맛은 마늘, 고춧가루, 생강 같은 향신료 그리고 젖산 발효에 의해서 생성되는 젖산, 초산, 탄산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울려서 내는 맛인데 고추에 있는 그 매운맛 내는 캡사이신 요거는 젓갈의 지방산 산화를 방지해서 비린내를 없애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치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무기질이 풍부해서 젓갈로 인해서 이제 단백질과 칼슘이 보강돼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양 섭취원입니다. 기가 이렇게 막히죠. 웃으시죠? 아니 저 은지가 못하게. 저렇게 습관성 저 리액션 있잖아요. 내가 보기엔 다른 지금 독서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본인 말도 하고 책? 있어. 아직 그 퇴고를 아직도 하면은 네. 자 이제 조선 시대가 사실 뭐 김치의 어떤 황금기가 되겠는데 예. 조선 시대 들어와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게 이제 고추랑 젓갈을 활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고추를 사용한 게 아니라 그 전에는 뭐 천초, 산초 이런 것들을 그렇지. 썼다고 해요. 산초를 김치에다가? 1500년대 초에 발간된 수은 잡방에 보면 17가지의 김치가 나오는데 채소에 소금을 섞은 게 7개. 그다음에 이제 채소에 소금과 산초와 할미꽃 뿌리를 섞은 게 3개. 헐. 그다음에 이제 한 개는 채소, 소금, 겨자 조합이고요. 겨자? 한 개는 마늘 그리고 한 개는 마늘과 후추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추 이전에 김치 형태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겨자 김치 진짜 이상한데?
또 뭐 막상 먹어보면은 맛있을 수도 있죠. 진짜요? 네. 죄송한데 저희도 못 먹어봤어요. 예. 근데 이제 고추가 한반도에 들어온 게 17세기 기록에서 나타나는데 맞아요. 예. 이수광의 지복유설에 보면은 고초에는 독이 있다. 고초.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라 이름을 외겨자라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외겨자. 그러니까 이 고초가 바로 고추가 되는 겁니다. 예. 이로부터 50년 후에 나오는 1665년에 본초 강목 10유라는 책에 보면은 고추가 요즘 재배돼서 이게 시장에 많이 모여든다. 이 고추는 고추장을 비롯해서 넓은 용도로 쓰인다라고 써 있는데 이제 고추의 강력한 산화 방지 작용이 김치의 상온 저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차차 쓰이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1800년대 초에 나온 규합총서에는 석박지를 담글 때 고추를 저며서 양념에 섞어서 켜켜이 넣는다라고 쓰여 있어서 지금과 같이 이제 고춧가루로 버무리는 김치가 일반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고추가 널리 쓰이기 전에는 생강, 천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쓰였고 색깔을 좀 예쁘게 할 때는 맨드라미 꽃을 썼다고 합니다. 헐. 오, 네. 꽃까지. 오, 맨드라미. 네. 그러니까 이전에 김치들이 오히려 더 좀 다양하고 그렇지. 좀 그 어떤 맞아요. 풍미가 네네. 지금과는 달랐을 수가 있어요. 모양이나 빛깔도. 그러니까요. 네. 19세기에 나온 생활백과사전 임원경제지에는 무려 92가지의 김치 담그는 법이 이제 열거될 정도로 김치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뭐 이제 이 당시 나오는 김치들이 얼마나 운치가 있었는지 보면은 부인필지에 나오는 김치에 보면은 동치미와 함께 꿩을 백숙으로 고아서 그 국물을 기름기 없이 받쳐서 동치미국에 넣고 꿩살을 찢어 넣은 명월 생치라는 김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이를 항아리에 넣고 맑은 뜨물과 냉수를 합해 소금을 타서 항아리에 붓고 이튿날 물을 따로 끓여 넣어 식힌 용인 외지라는 김치도 있어요. 아 근데 김치에다가 꽁고기를 넣었다고? 네. 그리고 전복김치 담그는 법을 보면 모든 건 다 김치가 돼요. 그러니까 네. 여름에 어린 오이와 무, 배추를 살짝 삶아 장에 절이고 파와 생강을 저며 넣고 파, 청각, 고추를 켜켜이 넣고 좋은 장에 냉수를 타서 달여 부어 먹는 이건 장짠지구나. 장짠지라는 김치도 있고 여기에다 이제 전복을 넣게 되면 전복 김치가 돼요. 그렇죠. 예. 이런 김치 문화를 꽃피웠던 우리 민족이니만큼 김치라는 거는 정말 식탁에서는 빠져서는 안 돼. 주연이자 조연인 것이고요. 맞습니다. 네. 정기수님이 방금 노중훈 작가님 졸았어요. 네. 사실입니까? 네. 아이 야 나한테 사실은- 리액션 영혼 없다고 그러놓고 사실은 이제 웃기려고 일부러 조는 척을 했는데 예. TMI 다 끝났습니까?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퀴즈는 이게 되겠습니다. 탁 PD의 TMI 역사 중 다음 중에 나오지 않은 옛 문헌은 무엇일까요? 1번 지봉유설, 2번 규합총서, 3번 이모경제지. 오늘 제일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옛 문헌을 한 4-5가지. 근데 아무래도 이게 또 주제가 김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정확한 사실을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조사를 좀 해왔고요. 정치자분들 또 헷갈리실라. 요거 퀴즈 아니었습니다. 퀴즈 아닙니다. 네, 아, 아무튼 예. 맛있고 우리 문화에도 맞아. 우리 문화의 정수이기도 한 김치 맞아요. 많이 드시기 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거 네. 궁금해요. 음. 그 김치에다가 꽁고기 넣으면은 단백질인데 안 변해요? 죄송한데 저희가 김치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왜 전문가인데 네. 알아야지. 근데 그게 이제 젓갈도 보면은 예. 단백질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예. 변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육장이라 그래가지고 육장. 네네네 고기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젓갈도 있었어요. 육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꽁고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부패하는 게 아니라 발효되면서 숙성되겠죠. 고기마저도 네네네. 같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구나. 신기하다. 김치는 좀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왜 안 썩지? 어떻게 안 썩고 발효가 될까? 저기 거울 좀 그만 보시고요. 아니. 예. 지금 방송 집중 좀 해주세요. 오늘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면 지분이 더 많아져서 좋은가 봐. 오늘 좀 흥이 넘쳐요,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흥이 넘치는 알겠습니다. 사람이 졸아요? 아이고, 참나. 예. 그래서 네. 오늘 그래서 두 분이 소개해 주실 김치 맛집은 역시나 네네. 그래서 반찬으로 나오는 김치가 아주 맛있는 집들인가요? 김치 일품 요리도 있고요. 김치 다양합니다. 요리. 오. 예. 그러면 우리 숨가쁘게 네. 한 집 딱 가고 퀴즈 낼 수 있을 것 제가 같아요. 먼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이우석 소장님 맛집을 하나 추천받아 왔습니다. 오. 진짜로? 네. 지금부터 저는 이제 이우석 소장님 빙의. 아바타입니다. 오. 네. 말투도 좀 비슷하게 해주세요. 여기가 말입니다. 은평구 불광역 옆에 있는 그래. 시옷집인데요. 시옷집. 시옷집 여기가
닭볶음탕과 삼계탕이 원래 유명한 그 아. 가마솥 닭 요리 전문점이에요. 너무 좋다. 네네. 유명한 집이에요. 이런 집 좋아. 여기 정말 유명합니다. 어. 네. 뭐 그래? 혹자는 여기야말로 그 서울의 3대 어떤 삼계탕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산 족두리봉 찾는 등산객들이 자주 드나드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계탕 당연히 맛있고요. 와, 여기 16,000원 하는데 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뭐 그렇죠. 16,000원이면 아직까지는 뭐 리즈너블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깍두기 끝내주네요. 네네네. 닭볶음탕. 닭볶음탕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집의 맛은 좀 기교 부리지 않고 깊고 깔끔한 맛이라고 해요. 그래서 뚝배기에 나오는 닭볶음탕은 이제 푸짐한 비주얼이 완전 압도적이고요. 네네. 그래서 뭐 2인 시켜도 포장해 가도 될 정도의 그런 양이고 닭과 채소에서 우러나온 진득한 양념 맛, 깊은 감칠맛, 자연스러운 단맛, 요런 맛인데 우와. 주 요리도 요리지만 이 집의 매력은 김치를 비롯한 이런 반찬거리들입니다. 일단 파전 한 장을 무료 제공을 해줍니다. 어허. 그 전에는 이게 김치전이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네네. 호박전을 거쳐가지고 지금 파전이 된 것 같은데 요거 드시다 보면 당연히 술 생각이 나시겠죠. 맛있겠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김치는 배추김치는 포기째 그대로 아. 그리고 깍두기는 통무 반쪽을 그대로 주신다고요. 잘라주세요. 네. 저 무김치 좀 보세요. 아니 근데 생선도 왜 대물이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김치도 포기째 쫙 나오는 게 그 안에 이 즙이 살아 있어. 싫어요. 잘라주세요. 이거 이제 손으로 쭉쭉 찢어서 먹는 맛이 있는데. 진짜요? 아니, 네. 난 잘라주는 게 좋아. 죄송해요. 아니야. 웅재 개인 취향을 웅변하는 코너가 아니잖아요. 아니, 잘라줘야 먹지. 내가 근데 잘라줄게. 잘라주는 건 아니 당연히 뭐 이제 예, 갑이 예. 주시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포기김치가 예, 예. 나오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파리 한 장 쭉 찢어가지고 맞아. 세로로 물도 그냥 가만 쭉쭉 먹어야지. 찢어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로로 찢으면 이 김치 한 조각 안에 그럼. 이파리와 줄거리 부분이 다 있잖아. 결이 또 모이면서. 그러니까. 그럼요. 그걸 똘똘 말아가지고 입에다가 쓱 넣어가지고 씹어봐. 내 입에 넣어줘, 내 입에. 아, 그러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주 네, 그래서 사익감들이네요. 김치 깍두기 그다음에 새큼함과 감칠맛을 더하는 파김치까지 이런 어떤 대물 김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이게 네. 지금 닭볶음탕이에요? 닭볶음탕. 뜨거운 게? 네. 네네. 여러분 청취자분들이 닭볶음탕 이거 꼭 드셔야겠습니다. 이 집 가서. 네. 여기 국물이 이건 되직하단 말로도 모자란데. 그러니까. 저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근데 또 굉장히 또 입자는 고와 보여요. 아유, 근데 고와요. 색깔은 굉장히 진해 보이고. 안 맵대요? 근데? 저는 이사 가기 전에 예전에 한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부터도 닭볶음탕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근데 한번 이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명성을 아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닭볶음탕도 네. 왜 스타일들이 보면은 있어. 이렇게 너무 요새는 그 좀 캡사이신 매운맛으로 가는 닭볶음탕도 있고 좀 물론 이제 배달 맛집 중에 맛있는 데도 많겠지만 배달 맛집은 아무래도 좀 깊은 맛보다는 좀 되게 이제 그 자극적인 맛으로 승부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닭볶음탕은 닭과 채소에서 우러나온 그런 진득한 맛. 맞아. 요걸 주무기로 한다고 합니다. 와, 국물이 정말 걸쭉하고 되직한데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맛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집들이 있는데 다들 평균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까지 이우석 소장님 추천 맛집이에요. 일단 한번 잡숴봐. 동네가 어디였지? 동네가 어디였지? 여기 불광동. 불광동의 네네. 시옷집. 네네네. 불광동 시옷집 적어놔야지. 꼭 가야겠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치 맛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김치 종류 중에 김치란 이름이 직접 들어가지 않는 김치가 있습니다. 무를 네모나게 썰고 소금에 절여서 양념을 넣고 함께 버무린 이 김치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동치미, 2번 오이소박이, 3번 깍두기. 지금 방금 전남 영암에서 시민 한 분이 급하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요. 이 시민분께서 지금 당장 전화 연결이 안 되면은 허지웅 씨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서 급하게 한번 잠깐 짧게 통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신 누구십니까? 전남 영암에 사는 이우석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민 이우성님, 방금 우리가 내드린 돌발 퀴즈 들으셨나요? 딱 들었죠. 예. 엉터리를 드립니다. 예. 혹시 힌트 같은 거 내실 줄 아시나요?
다음에 힌트가 예. 뭔가 어렵구만. 근데 한번 해볼래요. 못한다. 왜 이렇게 못해? 적응이 안 잡으렀어 아직. 아이 그렇구만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힌트 부탁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1번 동치미, 2번 네. 오이 수박이, 3번 깍두기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힌트는 다 좋은데야. 예. 그 이우석 소장님이 오늘 안 나왔잖아요. 아이 못 나왔어요 오늘. 예, 안 나왔다고 그 예. 출연료를 깎아두고 이러면 안 되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출연료 아니요. 깎아두기 있기 없기. 아니 노중훈 작가가 가져가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그- 힌트 못 얻어내 내가. 저 합의가 됐다고 하던데요. 근데 뭘 이우성님은 합의요? 시민님은 네. 왜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나요? 아유, 그게 아니라 나는 짠해서 그러지. 일을 하러 가고 열심히 일을 함께 그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안 컸어. 예, 그래서 예 출연료 선생님. 깎아두기 있기 없기. 아하. 예, 깎아두기 있기 없기. 아. 출연료 깎아두기 있기 없기. 그것이 인트로구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요. 일반 시민님도 솔직하고만.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민 이우성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깍두기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동명이인이어가지고. 허지용 쇼. It's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재밌게 듣고 있어요. 원래 허지웅 씨 좋아했는데요. 라디오 듣다 보니까 친근하게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노탁의 맘마술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막꼰대 노중훈 작가, 여행교회 교주 탁재영 PD 모시고 오늘 김치 맛집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정희 님이 웜에 우리 오빠인 줄 알아보려네. 이거 뭐라고 쓰신 거예요? 이거? 사투리 징하게 찰떡이구만. 찰떡이구만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잠깐 전화 연결했던 우리 시민 이우성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진짜 역시 그 경험을 무시 못하는 게 그 힌트의 고인물이시잖아요. 그 묵은지처럼 진짜. 아니 저 사실 아침에 오늘 그 소장님 안 계시니까 그 힌트 내야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퀴즈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감이 확 밀려와가지고 오늘 내내 그 힌트만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진 성토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매번 전화 연결해서 결국은 이우석 소장님으로부터 힌트를 받아낼 걸. 왜 우리 들어오전부터 들들들 못 가가지고 뭐 힌트를 준비해라, 잘 부탁한다, 뭐 왜 그럽니까? 여튼 이제 그 힌트 듣고서는 그냥 제 힌트는 저만 알고 있는 걸로. 왜? 그렇게 해봐. 별로야? 그래 한번 해봅시다. 제가 원래 깍두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깍두기만 바로 앞에 있으면 그냥 제 깍 2개 먹거든요. 꼭 2개 먹거든요. 괜찮은데? 예. 그래요? 어. 저도 해요? 예. 저는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설의 여행 작가답게 이렇게 힌트를 내드리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있죠. 불멸의 화가. 이분이 생애 마지막을 보낸 곳이 프랑스 파리 외곽에 있는 오베르 쉬르 우아즈라는 동네입니다. 네. 길다. 거기에 가면 무덤에 빈센트 반 고흐와 동생인 테오 두 기의 무덤이 함께 이렇게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흐 좋아하시는 분들, 예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거기 가셔가지고 꼭 두 기의 무덤을 보시고 고흐를 추모. 이 빌드업으로 이 힌트를 한다고? 진짜 우리 꼭 두 기의 무덤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 제작진을 대표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고작 힌트 한번 주겠다고 고인 드립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현일님 그만하세요. 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야 오늘 저 애청자들이 이렇게 대놓고 그만하라는 게스트한테 대단하시네요. 가만히 있던 고흐까지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이 되고 그거보다 말았습니다. 제게 좀 나왔던 걸로. 그러네요. 네, 훨씬 나왔습니다. 제 깍 2개 드세요. 제 깍 2개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은숙님은 뜨거운 돼지국밥 먹을 때 잘 익은 깍두기 침 넘어갑니다 하셨고요. 기가 막히지. 이현영님은 김치 국물이 다 맛있긴 한데 왜 깍두기 국물이 제일 맛있을까요? 깍두기 국물에 뜨신 밥 말아먹는 게 제일이죠 하셨는데 이거 너무 공감되는데. 전 깍두기 국물 캔에 담아서 팔았으면 좋겠어요. 어디다 먹게? 실제 그냥 마셔도 맛있잖아. 이우석 소장님이 그거 연구하고 있지 않아요? 진짜? 왜냐면 그 명동 유명 곰탕집 있잖아요. 그럼 깍국을 주잖아요. 맞다. 주전제 팔아가지고 담아가지고.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깍국
그리고 그 평양냉면 육수 뭐 이제 이런 거 아니면 된장국. 된장국 차게 먹어도 맛있거든. 그럼. 그렇게 해서 그냥 캔으로 오.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 그냥 어떤 국물에 맛내는 용도로 그런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국물만 그렇지. 따로 팔아도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냥 마셔도 그렇지. 좋고. 진짜 해장용으로 잘 팔릴 것 같아. 해장용 음료로 대박. 이 아이디어 절대 실현되지 않기를. 그런데 투자하면 큰일 나. 폐가 망신해. 큰일 나. 3종 세트. 4종 세트 되겠다. 콩국. 콩국까지. 콩국까지.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치 맛집 두 번째 맛집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디귿집으로 갑니다. 여기는 횟수로 8년 된 그런 식당인데요. 오. 이미 상호의 일부분이 김치와 짠지의 옛 우리말을 상호의 일부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정말 김치 마스터시고요. 심지어 또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도 갖고 계세요. 오. 그리고 틈틈이 뭐 김치 클래스를 열 정도로 김치가 정말 맛있는 집인데 저희가 진심이신 분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이 집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메뉴가 따로 없고 다달이 메뉴가 바뀌는데 예를 들면 한상 차림 이래가지고 한 7가지 요리를 코스로 주는 1인당 얼마를 내고 그런 코스 요리집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가 먹었던 기억이고요. 사실 지금 8월 달에 운영이 되는 그 한상 차림의 음식 내용만 이름만 좀 알려드리면 자, 웅디 잘 들으세요. 이게 얼마일까 한번 맞춰보세요. 1인당. 지금 코스를 쭉 읽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모둠전이 4가지가 나옵니다. 전 부침개 4가지. 그리고 전어구이. 그다음에 와, 해물 모둠이 한 7가지가 나와요. 갑오징어 숙회, 뭐 문어 숙회, 오징어 통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제첩탕이 나오고요. 제첩탕. 그다음에 웅디 좋아하는 보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집이 게장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왜냐면 2년 남은 그 매실청을 넣어가지고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거에 사실은 김치 종류랑 녹차밥 이런 건 빠진 거예요. 예. 이게 1인당 얼마일 것 같아요? 12만 원. 5만 원. 5만 원? 네. 5만 원? 그래서 제가 웅디에게 강력히 권해드린 집이 이 집은 진짜. 가격이 이게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술은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주문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기가 막힌 집이고요. 이제 제가 먹은 이제 기억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죠. 김치의 명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당당히 그 코스의 맨 첫 머리를 늘 김치가 장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접시에 모든 김치처럼 김치 여러 가지가 조금씩 나오는데 예. 정말 맛있었어요. 배추김치 제가 먹었을 때는 또 무석박지 그다음에 뭐 제가 파김치도 먹었었고 고들빼기도 먹었고 갓김치도 먹었었고 고구마순 김치도 먹었습니다. 근데 이 집 김치를 관통하는 일관된 그런 철학이 뭐냐면 그런 느낌이었어요. 양념이 굉장히 잘 깊게 배어 있는데 그 양념에 억눌리거나 억압받거나 뭐 포위를 당했거나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시원함이 잘 발현이 되는 잘 발산이 되는 그런 김치였고 짜거나 맵지 않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계통의 그런 뉘앙스의 그런 김치였고 탁 PD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모든 게 다 김치 재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8월 달에 메뉴 코스를 보니까 여름 김치 2가지 중에 이것도 있어. 복숭아 겉절이도 있어요. 복숭아 겉절이? 그럼 우리 사실 수박으로도 김치 담가 먹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복숭아로 겉절이 형태로 아마 이제 김치를 내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김치를 잘하시면 어디 다른 지역에 있는 와인 전문 그 와인 그 식당 레스토랑에서 이분한테 김치를 받아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김치랑 또 와인의 조합도 마리아주도 괜찮잖아요. 백김치를 따로 받을 정도로 김치 소문난 분이고 그래서 다달이 그때그때 바뀌는 김치들이 이제 조합이 돼서 올라오는데 그게 너무 훌륭하고 요리들도 이분 대단하신 게 구이도 잘해, 부침개도 잘해, 곰탕류도 잘해, 고기도 잘 삶어. 그러니까 약간 다재다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건 장어와 여름 채소 구이였는데 장어에다가 호박 가지 같은 채소를 이제 구워가지고 곁들여 주시는 저것도 훌륭했고 물회도 그 진짜 오리지널 물회 있잖아요. 국물 넣지 않는 거, 물 타지 않는 거, 비벼 먹는 형태. 저것도 굉장히 다양한 선도 좋은 해산물과 함께 소면을 맛있겠다. 넣어가지고 비비게 해주고. 아, 물회 맛있겠다. 맛있어요. 정말 아이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전어랑 고등어인데 이것도 손질을 너무 뭐 아가미부터 해가지고 너무 손 내장까지 깨끗하게 하시고 이거 좀 바짝 구워주는 형태인데 여기다가 부추 곁들여가지고 구워주시기도 하고 야. 말씀드린 꼭 피날레는 뭐 없으면 할 수 없는데 거의 매번 이건 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장. 그거는 진짜 이 집의 시그니처거든요. 저거예요. 아, 게장. 야야야.
기가 막히죠. 야, 아이고. 이것만 있어도 이거는 밥을 네. 진짜 1톤 먹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밥도 되게 예쁘게 주시네요. 예, 그렇죠. 밥 위에다가 달걀 노른자를 이렇게 쏙 이렇게 위에 토핑처럼 얹어 주셔가지고. 예. 근데 저게 게장이 갖고 있는 궁극의 어떤 지점 있잖아요. 비리지 않아야 되고 그렇지. 일방적으로 짜지 않아야 되고 일방적으로 단맛이 지배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감칠맛만 쏙 뽑아내. 기가 막힌 게장이 되겠습니다. 너무 짜지 말아야 되고 예, 뭐라고요? 너무 단맛이 또 일반. 너무 달지 말아야 되고 짜지 말아야 되고 예. 게장이 화낼 것 같아요. 야, 안 해. 못 해 먹겠다. 이러면서. 미안합니다. 내가 좀 까다로워요. 아니 근데 요즘 진짜 여기? 게장만 먹으러 가도 1인당 5만 원 나오거든요. 내 말이. 근데 여기 너무 실하게 나오는 것도 네. 그런데 네. 아 이게 하나하나의 음식들이 굉장히 좀 그래서 예, 깊어 보이네요. 사실은 웅디가 예. 막 한 가지를 막 폭발적으로 막 많이 먹진 않잖아요. 많이 먹지. 그래? 부럽네. 살도 안 찌고. 근데 정말 웅디처럼 미안하지. 이게 뭐 술 곁들여 먹으면서 진짜 맛있는 일품 요리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최고로 좋은 그런 식당이 아 이렇게 좋은 데는 뭐 누구랑 가요 그렇게? 나랑 가. 아유 그러니까 어딜 그렇게 야 맨날 그림 좋겠다. 둘이서 가지고 이거를 코스 요리 먹고. 아 이거 있으면. 지난번에 이거 갔을 때 누구랑 가셨어요? 이거요? 예. 그 안재반 사장님이라고 식당 사장이 있어요. 오, 예. 그래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살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좋은 시간 그렇습니다. 보내셨겠네요. 예. 괜한 걸 물어봤고. 어쨌든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여기 직접 찍으신 사진은 아니었죠? 다 찍은 거죠 제가. 그래요? 저는 다 이- 제가 찍은 거 갖고 오죠. 그렇지. 예. 이 가게 간판 위에 우리 몸 바로 쓰기 연구회라고 써 있던데 그게 뭔가요? 모르죠? 제 몸도 제가 잘 못 쓰고 있는데 그거 뭐 우리 몸을 제가 뭐 알겠습니까? 식당 소개하는 와중에 네네네. 그거 한 네. 계속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 예, 몸을 어떻게 바로 쓰는 거야? 예전에 그 합정동에 축지법과 비행술이라는 데 맞아요. 있었는데 나그 그런 거 생각도 아닐까요? 바로 했었거든. 그 상수동 그쪽 거기 있었거든요. 똑같아. 그런 느낌이었어. 본질에 좀 집중하세요. 그래요? 예. 우리 몸을 바로 쓰고 싶어가지고 네, 저도 알겠습니다. 바로 쓸 수 있는 방법 있으면은 네. 제보 부탁드리면서 네.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그 논산을 다녀왔거든요. 논산. 그 논산에 또 엄청난 맛집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논산 진짜 역사와 좋아해요. 전통에 빛나는 히읗 집이고요. 네. 자, 이거 정말 그 노중훈 작가 약간 취향 저격이 아닌가. 어허. 정말 오래된 노포고. 그러네. 이게 이제 해장국 집인데 일단 간판 보세요, 저거. 간판 폰트 보세요. 저거 셀레판지로 이렇게 그 하나씩 그 획수 맞춰가지고 그렇지, 붙인 거 그렇지. 아니야? 이게 해장국을 맡겼더니 해자국으로 나왔나 봐 아마. 그래서 이응자를 이응만 이상하네. 이응자를 그 주인분이 추가하신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 약간 그런 간판인데 예. 정말 이 간판만 봐도 이게 잊지를 못해요. 이 너무 집을. 귀엽네. 자 그래서 여기가 논산이잖아요. 이 논산이라는 곳이 양반 문화 또 살아있는 곳입니다. 이 뼈대 있는 종갓집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거. 그러다 보니 장문화와 이 김치 문화가 발달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김치를 가장 맛있게 먹는 법 뭡니까? 이 국밥과 함께 먹는 거거든요. 그렇지. 심상치가 않다. 이 국밥집은 김치집이라고 할 정도로 이 김치 비중이 절대적인데 요 집은 이 김치를 정말 맛스럽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또 그런 집입니다. 이 집의 주 메뉴는 이제 소머리 국밥. 메뉴가 사실 두 개밖에 없어요. 소머리 국밥과 수육. 수육. 딱 그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신뢰가 간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국밥 주문하면은 옛날식 솥에서 퍼주시거든요. 토렴으로 또 해주세요 이거. 그냥 와구와구 바로 먹을 수 있지. 후 불 필요 없이. 그렇지. 네. 솥도 딱 정말 그 솥 그러면은 그 나오는 그 옛날 솥 UFO처럼 생긴 솥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은색 까만색. 은색으로. 예. 그런 데서 퍼주시는데 고기 정말 끝내줘. 야들야들하고. 야 미치겠다. 또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은 소머리 국밥인데도 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또 이제 고기도 정말 퍼도 계속 나오는 그런. 아이고 고기 많이 주시네. 그런 양인데. 아이고. 자 여기에 나오는 이제 반찬 일단 마늘 양파 장아찌가 있고요. 요것도 국물을 무한 흡입하게 해주는 그런 정말 좋은 조합이야. 맛있겠다. 근데 자 이 집의 비밀 무기는 3년 묵은 묵은지입니다. 3년이나 묵혔어요. 3년을 묵혔어. 이거 지금 사진 네. 색깔이 김치 색깔이 야 이거 검붉어. 장난 아닌데. 네. 와. 자 그래서 이 묵은지라는 게 요게 좀 잘못돼 버리면은
입안에서 이렇게 슥슥 녹아버리고 맞아. 이러면 너무 흐물흐물해지지. 너무 흐물흐물은 네. 또 맛이 없거든. 근데 이 집 묵은지는 묵은지임에도 아삭함이 살아있는 그런 묵은지입니다. 그렇군요. 묵었는데 아삭함이 살아있어. 이게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그 임재범 씨가 정말 노래 잘 부르시는 게 굵은 흉성인데 이게 고음을 내기 힘든 목소리인데 고음이 올라가잖아요.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의 김치가 김치가 그와 같다. 이 집의 김치가 그와 같다. 아. 어떤 그런 굵은 울림으로 그 하이 노트를 친다. 그 고음을 표현 좋다. 쳐준다. 어허. 혹시 다음 제 책에 좀 저 카페에서 좀 써도 괜찮겠습니까? 좋네 아주 표현이 비유가. 자,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 묵은지라는 게 유산균 중에서 어? 웨이셀라 코리엔시스라는 유산균이 있대요. 얘네가 웨이셀라 코리엔시스. 웨이셀라 코리엔시스. 얘네가 산성에 견딘대요. 그래서 발효에서 중반 이후 후기로 가게 되면은 얘네가 이제 주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얘네의 맛 때문에 얘네가 그 아세토인이라는 성분을 분해해 버려서 신선한 맛은 나지 않는 대신에 어허. 얘네가 만들어내는 그런 깊은 맛이 어. 김치 맛에 배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묵은지라는 거는 그 묵은지만의 특이한 향과 맛이 있는 거고요. 이 묵은지를 가장 맛있게 드시려면은 요 선지가 올라간 이 소머리 국밥 요거 같이 드시면 딱이겠다. 어허. 저 파는 저렇게 원래 풍성하게 얹어주는 건가 아니면 추가로 이분이 쌓으신 건가? 아 이게 얹어 나옵니다. 얹어 나와. 네네. 아, 나 기본으로. 저런 것도 너무 마음에 네네. 드네. 다대기도 예쁘게 담으셨네. 네네. 어. 그 제가 어지간하면은 논산 맛집은커녕 그냥 논산을 싫어하는데 왜요? 논산에서 군생활 해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 연무대? 어? 연무대? 연무대? 네. 연무대는 이제 입소대대였고 그죠. 훈련 고소 받은 거 아니에요? 저 복무 자체를 군사에서. 조교였어요. 아. 논산 육군훈련소. 근데 죄송한데 본인이 조교면 본인이 기억하기 싫은 게 아니라 예. 본인에게 훈련받은 훈련병들이 웅디를 저기 기억하기 싫겠죠? 아니야. 아니에요? 중간중간 좋은 편지도 많이 받았어요. 아, 정말 싫은데 어. 논산 이 국밥을 먹기 위해서는 한번 가볼 법하겠다라는 아 네네.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이 집이 지금 탁피디님 소개해 주신 이 집이 화지동에 있어요 보니까. 네네. 화지동 그 옆에 화지중앙시장에 중앙시장 안에 있습니다. 네네. 아 시장 안에 있구나. 네네네. 그럼 여러분 잘 됐다. 왜? 시장 투어하시면 돼요. 여기 대형 찹쌀떡 파는 집도 있고요. 또 과일이 들어간 젊은 분이 운영하시는 과일 찹쌀떡을 파는 그런 집들도 있고 화지중앙시장 안에 집 먹을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커요? 뭐가? 그 화지 중앙시장? 커. 오. 화지중앙이 꽤 큰 편이에요. 그래서 오. 거기 그 중앙시장 안에 또는 중앙시장 멀지 않은 곳에 굉장히 유명한 또 지읒 칼국수 집도 있고. 지읒 칼국수. 아주 이 화지동에 먹을 데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야, 다 밀가루 음식이네. 찹쌀떡에. 근데 여튼 이 논산이라는 곳이 그 백제 때부터 여기 그 발효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어서 그렇군요. 뭐 양조장도 아주 유서 깊은 역사 깊은 그 양조장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 막걸리 양조장 중에 하나도 여기 있습니다. 양조장 다니시다가 여기 들리셨구나. 아 그렇습니다. 빤하지 뭐. 좋다. 빤하다. 빤해. 너무 좋아.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맛집이 또 있군요. 다음 맛집이 여기에 견줄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려고 했던 곳이 예. 그런 어. 고깃집인데 네. 묵은지가 나와요. 근데 그 집이 1년 된 묵은지를 줘요. 3년이라 했잖아. 네네네. 그래서 이 집을 건너뛰고 다음 집으로 가겠습니다. 네네. 예. 오.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지읒집인데요. 자, 웅디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오늘요? 23일 아닙니까? 8월 23일이죠. 예. 바로 지난해 오늘 그러니까 2021년 8월 23일 날 문을 가오픈 영업을 시작한 그 집이 되겠습니다. 1주년 됐죠. 빰빠라밤. 젊은 남자 사장이 혼자서 하는 집인데 이 집은 되게 특이해요. 마치 칵테일 바 같아요. 김치찌개를 파는 집인데 스테인레스 재질의 바 테이블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의자 10개를 이제 갖추고 있는 그런 집이고 메뉴가 정말 단출합니다. 실질적인 김치찌개 단일 메뉴 식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르는 건 어떻게 고르냐? 밥이랑 드실 거예요? 라면이랑 드실 거예요? 밥은 따로 주고 라면을 함께 끓여서 주십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메뉴가? 그리고 간장 달걀밥이 있는데 어린이 간장 달걀밥이라고 있습니다. 가격이 3,000원에 불과한. 그래서 주문하면 보통 혼자들 많이 오시니까 1인용 트레이에다가 쟁반에다가 사각 쟁반에다가 담아주시는데 시스템 특이해요. 그 반찬은 딱 한 가지. 그리고 과일
디저트로 과일을 한 가지 꼭 주십니다. 근데 과일은 매번 바뀌어요. 그때. 제가 먹었을 땐 귤이었고 반찬도 원래 거의 자주 바뀌었는데 최근에는 아마 거의 깻잎 장아찌 위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집 김치찌개 보십시오. 느낌이 옵니까, 웅디? 일단 네. 먹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요 사진. 그러니까 고기 기름 뜨는 거 봐. 김치찌개 자신이 없으면 이런 메뉴로 어떻게 식당을 그러니까. 차려요? 그렇지. 그 젊은 사람이. 젊은 분이 혼자서. 야, 이 돼지고기 두께 하면 그렇지. 이게 굉장히 그 육향이 많이 나는 김치찌개겠네요. 이게 지금 저 김치찌개 빛깔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어디 들통으로 엄청나게 끓여놓고 계속 푸고 또 끓이고 푸고 또 끓이고 그렇지. 그런 느낌의 그렇지. 김치찌개잖아요. 뭔가 씨국물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치찌개 라면을 주문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큰 들통에 실제로 큰 들통에서 끓여 놓은 거를 퍼가지고 작은 그릇에 담아가지고 끓입디다. 끓이고 어느 정도 끓면 거기다가 라면 사리를 넣고 다시 더 끓여요. 특이한 건 다 조리를 한 다음에 원래 그 국물을 꺼냈던 큰 들통에서 한 국자 조금 더 퍼가지고 위에 조금 덮어줘. 그래서 그런 그게 센스. 국물의 온도 차가 있잖아. 난 너무 신기한 거야. 밑에는 굉장히 뜨겁고 위에는 약간 미지근한 상온의 온도감을 갖고 있는 그런 김치 국물 섞여 들어가는. 그게 너무 특이했었고요. 저 면도 뭐 제가 먹을 때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맞춤하게 삶았어요. 너무 꼬들꼬들하지도 않고 너무 퍼지지도 않은 그런 상태였고 이게 국물이 굉장히 헤비해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 마치 고기 육수로 정말 다 엄청나게 많은 고기에서 국물을 뽑은 것 마냥. 그래서 실제로 양도 엄청 많거든요. 고기의 양, 김치의 양. 근데 국물이 묵직해서 다 먹고 나면 굉장히 배가 부릅니다. 먹고 싶다. 침 나오네. 이거 먹고 가까워요 싶어. 이거. 맛있을 것 같아. 가까워. 등촌동이야. 여기서 금방 가요. 어. 10분이면 가요. 이것도 오늘 2개 적어가네. 네. 그리고 등촌동. 매콤한 맛이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선이나 점으로 오는 매콤한 타격감이 아니라 면으로 와요. 근데 그게 너무 불쾌하거나 너무 막 화들짝 놀랄 정도로 맵진 않아가지고 이게 요 매우 매콤한 느끼함 매콤함을 잘 간직하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면으로 접근해 오는 매콤함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김치국에 가까운 찌개보다는 이렇게 아주 그렇지. 묵직한 그러니까. 이런 찌개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의 뭐 맞아요. 스튜 느낌이잖아. 맞아요. 여기 장난 아닌데요. 그래서 저는 먹으면서 그게 궁금해졌어요. 저는 라면이 어쨌든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라면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밥이랑만 먹으면 국물의 뉘앙스는 달라질까?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라면의 밀가루가 풀리긴 풀릴 거 아니에요. 저 국물에. 그래서 그것도 되게 궁금해졌고 따로 먹은 어린이 간장 달걀밥은 간단합니다. 밥에다가 달걀 후라이 겉엔 약간 태우듯이 중간에 반숙으로 맛있겠다. 위에 파슬리 가루 이제 하고 간장 소스죽이 뿌려가지고 예전에 우리 간장 그 비빔밥 있잖아요. 먹었던 그치.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찌개를 같이 드셔도 그럼 조금 짜긴 해요. 왜냐하면 둘 다 이제 간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 공깃밥만 그게 싫으시면 일반 공깃밥만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 집이 또 특이한 게 메뉴는 되게 심플한데 주류 메뉴를 아까 잠깐 스쳐갈 때 제가 사진을 봤는데 술전문가. 굉장히 신경 써서 갖춰놓고 있어요. 심지어 와인도 갖춰놓고 있고. 심지어 잔술을 팔아. 그리고 정말 잔술을 팔아. 그 요즘 핫한 그 전통 증류식 소주. 맞아요. 네, 그런 것도 갖다 놨고. 뭐 땡땡 소주 네네네. 잔술로 파는구나. 네. 술 전문가.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꼭 가봐야겠습니다. 가까운 데가 오늘 좀 있네요. 훌륭합니다. 반갑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괜찮았어요. 네. 그 우리 이우수 소장님 네네. 없어도 오늘 좀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는 이럴 거면 그냥 매번 전화 연결로 힌트만 빼먹을까요? 그 다음 주부터 한 명은 꼭 전화로 빠지는 걸로 스튜디오 현장에 2명만 나오는 걸로. 여기 회전판 같은 거 갖다 놓고 던집시다. 알겠습니다. 노탁 속의 맛맛 오늘 김치 맛집으로 함께 해봤고요. 네. 돌발 퀴즈 정답은 3번 깍두기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안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고우와 태호의 꼭 2개의 무덤을 프랑스 가보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제 꼭 2개 드세요 그냥. 노중은 작가, 탁재영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눠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백서원님, 취업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저에게 친구들이 허지웅 쇼를 한번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다고
위로받고 힘내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오랜만에 많이 웃었네요. 저도 조만간에 회사에서 허지웅 씨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지금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직 준비 중이신 건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요.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도 들을 수 있는 기회 꼭 다시 오길 바랄게요. 백세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4794님 퇴사한 지 2달째 도전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나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초조해지네요. 인생은 기니까 100세 인생 아니 120인생이라면서 멀리 보자라는 마음으로 느긋해지려 노력하고 있어요. 응원받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웃고 떠들다 보면은 좀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정을 회복하는 것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4794님께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일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꼭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자기 인생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끝이 안 좋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4794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김혜진님 남편이 육아 스트레스를 날리라면서 알려준 허지웅 쇼. 오늘은 친정엄마가 놀러오셔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DJ 누구니? 목소리가 멋지다 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고릴라 회원가입도 해드리고 허지웅 쇼 알람 설정도 해드렸어요. 잘했죠?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취향이 아주 멋지십니다. 고상하고 아주 인격이 훌륭하십니다. 앞으로 다들 함께 해주시고요. 8345님이 청해 주셨어요. 서동현의 정이라고 하자 듣고 올게요. 다비치의 거북이까지 듣고 왔습니다. 노래 좋네요. 최정은님, 웅디 저는 남편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전주에 온 지 5년 됐는데 남편이 또 보령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주말부부 당첨. 우울해요. 주말부부 싫은데 위로 좀 해주세요. 어이구 주말부부. 저도 이런 건 참 별로 안 좋던데 보기에도 좋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왜 갈라놓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물론 막 어디 해외로까지 막 이렇게 막 찢어지는 그런 가족들의 사례보다야 낫겠습니다만은 주말에만 볼 수 있는 부부다. 뭔가 돈독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좀 그런데 정원님 마음 이해가 갑니다. 우울하실만 해요. 9218님 시루떡 좋아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시루떡을 해갔더니 갓김치랑 곁들여서 맛있게 드시네요. 같이 외출을 하자고 했더니 아직 덥다고 탕수육 시켜주셨습니다. 탕수육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재밌다고 하십니다. 70대도 사로잡은 허지웅 쇼 늘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9118님도 감사하고 우리 아버님도 많이 감사합니다. 탕수육 드셔서 기분 좋아서 그냥 하신 말씀 아니죠. 앞으로도 늘 함께 해주십시오. 5906님 온 가족이 해외생활 23년 만에 한국에 귀국했어요. 아내가 몇 년 전부터 고국이 그립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20년 넘게 터를 잡고 살던 곳을 떠나 또다시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해외에서도 허지웅쇼 들으면서 힘도 얻고 위로를 받았기에 왠지 친정 같은 느낌도 들어서 과감하게 이번에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 웅디가 많이 응원해주세요. 한국에서 사시다가 해외로 가서 20년 넘게 터를 잡고 살다가 다시 또 돌아오신 거군요. 이 참 적응이 쉽지 않을 것 같고 적응은 둘째치고 일단 매번 떠날 때마다 섭섭해서 어떡해요. 요번에 떠나오실 때도 많이 섭섭하셨을 것 같은데 빨리 적응하셔서 빈틈 느끼지 못하고 바로
평온한 삶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허지웅 쇼가 일주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해외에서도 듣고 돌아오셔서도 들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윤종신의 2층 집 소녀, 이장우의 청춘 예찬 두 곡 듣고 올게요. 오늘 허지웅 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282님께서 원래 107.7 고정인데 채널 돌리니까 지용이 형 나오네요.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으셔서 1차 항암 치료하셨어요. 지용이 형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앞으로 12시에는 여기 고정할게요. 아버지 힘내시라고 기운 좀 나눠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2282님 마음이 느껴지네요. 아버지 꼭 괜찮으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한눈 팔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시키는 것만 잘 따라서 가시라고 옆에서 응원하고 용기 좀 주세요. 자, 내일은 강변가요제 심사위원장으로 돌아온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김종진 씨와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엔딩송 7382님이 청해주신 앨런 워커의 언론이에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